미경아, 너 이러다 큰일 나. 친구 현주의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도 살짝 남겨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들은 아직 꿈속을 헤매는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씻고 나와 거실을 지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7세.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더군요. 캐나다에 사는 딸 수진이가 어젯밤에도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거기 너무 춥지 않냐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춥다는 건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베이커리로 가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를 틀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 고요함이 편하기도 하고 또 견디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30년째 반복하는 동작이었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밀가루 냄새, 버터의 고소한 향,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밀가루 반죽의 탄력, 이것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면 주는 만큼, 시간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응답했습니다. 오전 7시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제 절친이자 이 가게의 유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또 못 잤냐고 물었습니다. 잘 잤다고 대답했지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남편 기철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침대 한쪽이 텅 비어 있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훈 씨 온다는 현주의 말에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동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40년 된 절친이었죠. 은퇴 후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는 그는 기철이가 떠난 후 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후 3시 동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든든한 체구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왔다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동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40년 우정이 소중했으니까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펜션에 한번 오라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일단 와보라고만 했습니다. 동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대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 씨가 펜션에 오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가는 거라고 대답했지만 현주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동훈 씨가 저를 좋아하는 거 아는 거 아니냐고. 40년 동안 저만 봐온 남자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훈의 마음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7세.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남편을 잃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 펜션에 다녀온다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다고, 엄마도 이제 좀 쉬라고.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있는데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데리러 가겠다고. 짐은 가볍게 싸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기대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옆에서 놀렸습니다. 표정 좀 보라고, 설레는 거 맞다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현주는 진짜 궁금한 게 있다며 물었습니다. 동훈 씨가 소개한다는 사람 누굴까요? 그 질문에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누구일까요? 토요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통화로 딸에게 옷차림을 보여주자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냐고. 딸의 말에 놀랐지만 이어진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 있다고.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동훈의 손이 제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동훈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 말이라고. 누구냐고 묻자 조카라고 했습니다. 재민이라고. 최근에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요리 강사인데 제빵에 관심이 많다고. 조카? 예상과 달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왠지 모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동훈이 소개하고 싶다던 사람이 조카라니. 저는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 동훈이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동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보고 행복하냐고. 왜 그런 걸 묻냐고 되물었지만 동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동훈이 말했습니다. 기철이 형 떠나고 나서 제가 너무 애쓰는 것 같다고. 저는 항상 강한 척한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안 그러면 무너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동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좀 기대도 된다고. 혼자 다 감당하지 말라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든 길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동훈이 가리킨 곳에는 아담한 통나무집이 보였습니다. 주변으로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고 뒤로는 작은 계곡이 흘렀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자 동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여기 만드느라 2년 걸렸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섬세하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눈이었습니다. 동훈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말했던 미경이라고. 재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삼촌한테 많이 들었다며 빵을 정말 잘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오래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재민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동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요리 강사라고, 프랑스에서 10년 있다가 왔다고.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섯 리조또, 구운 야채, 그리고 와인까지. 식사를 하는 동안 재민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빵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는지, 제과 쪽에 관심이 많다며 제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가게 오라고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가겠다는 재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식사 후 동훈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일어났습니다. 정비소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 다녀오겠다고, 1시간이면 된다고. 동훈이 나가고 펜션에는 저와 재민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낮술 괜찮냐고. 조금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출렁였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이 제 얘기 정말 많이 했다고. 그러냐고 대답하자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순간 와인을 삼키다 말았습니다. 재민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안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도 최근에 이혼했다고.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안다고. 재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삼촌은 좋은 분이라고. 근데 가끔 사람들은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모르는 게 더 설레는 법이라고. 재민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실 좀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책같이 하자는 제안에 거절해야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펜션 뒤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얘기 들었냐고. 5년 결혼 생활이었다고. 근데 서로 너무 달랐다고.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재민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힘드셨겠다고 위로하자 재민이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을 정말 사랑했냐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많이 사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이. 그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분만 생각하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냐고 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들이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재민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궁금하다고. 그의 손이 천천히 제 뺨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삼촌 오셨다며 재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깊게 바라본 뒤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피하지 않았던 걸까요?
재민 씨, 이러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어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디 사시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동훈과 함께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돌아온 후 저는 내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재민의 눈빛, 그가 제 뺨을 향해 뻗었던 손, 그 모든 것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펜션 거실에서 동훈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저녁 준비한다고 주방에 들어갔다고 저더러 편하게 쉬라고 했습니다. 동훈의 배려 깊은 눈빛을 마주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요리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소매 셔츠를 입은 그의 팔에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을 요리했다는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동훈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비소에서 또 연락이 왔나 봤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재민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닦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했습니다. 30분 후면 먹을 수 있다고. 재민이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거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와인 향기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그에게서 풍겼습니다. 아까는 놀라셨죠?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곡에서 말이에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손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에요. 재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도 지금도.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살짝 더 잡았습니다. 강하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무섭지 않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런 떨림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너무 오래 감정을 억누르면 손도 굳어요. 미경 씨 손은 아직 부드러워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동훈 씨가 곧 돌아올 거예요. 알아요. 재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당신 손을 잡고 싶었어요. 왜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재민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 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서로를 떨리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걸. 재민의 손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미경 씨를 처음 봤을 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주방에서 몰래 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아직 떨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재민 씨, 저는 동훈 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친구죠.
알아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미경 씨를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40년을 봐왔으니까. 그렇다면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40년을 봤어도 떨리지 않으면 그건 친구일 뿐이죠. 근데 저는 미경 씨를 오늘 처음 봤는데 벌써 떨려요. 이게 뭘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훈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재민은 재빨리 제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차리러 가볼게요. 재민이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잡혀있던 손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동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정비소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훈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민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송이버섯 크림 수프, 허브향 가득한 양갈비, 시저 샐러드, 그리고 직접 구운 바게트까지 레스토랑 못지않은 상차림이었습니다. 동훈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프랑스에서 10년 있었더니 다르다고. 재민이 겸손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거든요. 수프를 뜰 때, 빵을 자를 때, 와인을 마실 때마다 그의 눈길이 닿았습니다. 미경 씨, 어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요리를 주로 하셨어요? 재민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파티세리에서 시작했어요. 빵과 디저트. 그래서 미경 씨한테 더 관심이 갔나 봐요. 같은 분야니까. 그의 말에 동훈이 거들었습니다. 재민이가 미경이 내 베이커리 가보고 싶다고 했어.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대.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재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꼭 갈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주중에는 매일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럼 제가 새벽에 가도 될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든요. 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원래 그래. 뭔가 배울 땐 끝까지 파고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시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동훈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대학 때는 또 어땠는지, 재미는 재미있다는 듯 들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며 상상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와 재민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진짜 새벽에 가도 될까요? 베이커리에. 물론이죠.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빵 만드는 것만 배우러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뭐하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새벽 공기 속에서 혼자 반죽을 치대며 뭘 느끼는지.
그의 말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렵죠? 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이런 감정이. 근데 미경 씨, 두려움과 설렘은 같은 떨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훈이 곧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동훈이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다 마쳤으니 커피 마시자고 했습니다. 재민이 일어나 커피를 내리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동훈이 제안했습니다. 밖에서 커피 마시면 어떻겠냐고. 펜션 테라스에 자리가 있다고. 별도 예쁘게 보인다고. 세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동훈이 담요를 가져다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된다며 챙기는 모습이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재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별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하늘이 더 그립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도 낯선 곳에서는 외롭기만 하다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동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이가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국 돌아왔을 때 많이 야위었었다고.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 삼촌, 재민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정말. 재민의 눈빛이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괜찮을 것 같다는 듯한. 동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정비소였습니다. 동훈이 미안하다며 전화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테라스에는 저와 재민만 남았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별을 보는 척하며 저 역시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의 팔이 제 팔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담요가 있어서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자신의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한 겹 더 걸쳐줬습니다. 담요만으론 부족해요. 산속밤은 생각보다 춥거든요. 그의 재킷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나무 향과 약간의 허브 향이 섞인 남자 향수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솔직한 사람이에요. 돌려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재민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깊게 빛났습니다. 당신한테 끌려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오랜만이에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동훈 씨와 말하려 했지만 그가 끊었습니다. 삼촌과는 친구시죠? 알아요. 40년 된 소중한 친구. 재민이 말했습니다. 근데 미경 씨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친구라면 그건 앞으로도 친구일 거예요. 재민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삼촌은 좋은 분이에요.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착하다고 해서 다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편하다고 해서 다 떨리는 건 아니고. 재민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난간 위에 놓인 제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전 당신이 떨려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떨림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펜션 안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테라스 조명도 펜션 안의 불빛도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정전인가 봐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안에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불이 나갔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이 제 손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확고하게. 미경 씨.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 때문인지 그의 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진정시키려는 듯이. 하지만 그 손길이 오히려 저를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단기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민의 손이 제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제가 도망갈까봐 붙잡는 듯이. 미경 씨. 재민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떨리고 있어요. 손이, 어깨가, 온몸이. 저도 알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 떨림. 이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거예요. 재민 씨, 이러면 안 돼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안 돼요? 동훈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지금 차단기 확인하러 가셨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어둠 속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 아는 이 떨림.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확실하게 저를 자신에게 끌어당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놓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재민이 속삭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솔직해져도 될까요? 당신이 두렵다고, 떨린다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펜션 안에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단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체 정전인 것 같다고, 양초를 찾아봐야겠다고. 재민의 손이 제 허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제 옷깃에 닿아 있었습니다. 불 들어올 때까지.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넘어지지 않게, 떨지 않게. 하지만 저는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때문에, 그의 목소리 때문에, 그의 존재 때문에. 어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끝이 제 옷깃을 잡은 채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동훈이 양초를 찾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서서히 커지며 거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재빨리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보다 더 강렬하게. 동훈이 양초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산속이라 가끔 이런다고 했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이면 복구된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양초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놀랐냐고, 얼굴이 하얗다고, 조금요,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재민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요, 삼촌. 넘어지지 않게 잡아드렸어요. 그래, 다행이다. 동훈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양초 불이라도 거실이 나아.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초 몇 개가 거실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동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겠다고.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도 피곤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쉬어도 될까요? 그래, 푹 쉬어. 동훈이 배려 깊게 말했습니다. 손님방에 양초 하나 놓고 갈게. 동훈이 양초 하나를 들고 제 방까지 안내했습니다. 방 안탁자에 양초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동훈이 나가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양초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처럼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어깨를 감쌌던 그 손, 허리를 쓰다듬던 그 손, 옷깃을 잡고 있던 그 손끝, 그리고 그의 목소리, 괜찮다고 자기가 있다고 했던 그 속삭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동우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은 그 친구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말대로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것, 심장이 뛴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창밖을 보니 여전히 온 마을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별만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도 양초가 들려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양초를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양초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삼촌이 주무세요.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확인했어요. 피곤하셨나 봐요. 금방 잠드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왜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걱정돼서요. 정전에 놀라셨을 것 같아서, 혼자 괜찮으신가 싶어서, 걱정은 고맙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신 생각을요. 재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당신만 떠올라요. 테라스에서 손을 잡았을 때, 어둠 속에서 당신 어깨를 감쌌을 때,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요. 재민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물러섰습니다. 동훈 씨는 제 친구예요. 40년이나 된. 알아요. 재민이 끊었습니다.
삼촌이 미경 씨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요.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다는 것도. 그런데 미경 씨는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 씨는 삼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친구요? 오빠 같은 사람이요? 4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아직도 그것뿐인가요?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동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게 답인가요? 재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 그게 전부예요? 그럼 뭘 더 바라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떨림이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거요. 손이 떨리는 거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요. 미경 씨, 삼촌 생각하면 그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재민이 속삭였습니다. 미경 씨 생각하면 그래요.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재민 씨,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까 테라스에서 제 손 잡았을 때 온몸이 떨렸잖아요. 그게 추워서가 아니란 거 우리 둘 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의 손이 천천히 제 턱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게 제 얼굴을 돌려 그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당신 자신한테도. 그의 눈 속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전 이혼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5년 결혼 생활. 사랑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서로를 떨리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그냥 동거일 뿐이라는 걸. 재민의 손이 제 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떨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혼자 너무 오래 있었구나. 누군가가 이 사람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로웠죠? 재민이 물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디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재민이 고백했습니다. 이혼하고 1년. 프랑스에서 혼자 매일 요리만 하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진심으로 떨리는 감정이 그리웠어요. 재민의 다른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테라스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고하게. 손이 떨리고 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손은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미경 씨 손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롭다고.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혼자는 이제 지쳤다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재민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동훈 씨가 바로 옆방에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삼촌한테 약속한 적 없잖아요. 40년 동안 친구로 지냈다면 그건 미경 씨가 선택한 거예요. 친구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전 이혼하면서 배웠어요. 망설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부딪혀보는 게 낫다는 걸.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재민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좋아요. 당신 목소리, 당신 손, 당신이 빵 얘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 모든 게 좋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의 손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울지 마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3년 동안 충분히 슬퍼했잖아요. 이제 좀 살아도 돼요. 재민 씨,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제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쪽, 그리고 다른 쪽. 눈물 자국을 따라.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제 턱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입술 바로 앞에서 싫으면 밀어내세요. 재민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싫으면 전 멈출게요.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동훈을 배신하는 거라고, 40년 우정을 저버리는 거라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 말한 대로 손은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롭다고, 누군가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혼자는 지쳤다고. 재민이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실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재민의 입술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간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키스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피듯. 저는 여전히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황홀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멈칫한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울고 있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재민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감정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잘못된 건데 멈출 수가 없어서. 재민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 끌리는 감정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요. 우리 누구한테도 미안할 필요 없어요. 동훈 씨한테는요? 물었습니다. 재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껴주셨고, 근데 미경 씨, 삼촌이 미경 씨한테 40년 동안 고백 한 번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건 삼촌 선택이에요. 재민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타이밍을 못 잡으셨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미경 씨를 오늘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떨려요. 이게 인연 아닐까요?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설득당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재민 씨, 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전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물었습니다. 제가 후회하면요? 재민이 제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느껴지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뛰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후회할까봐 무섭지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더 무서워요. 제 손 아래로 그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제 심장도 똑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다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솔직해져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먼저 그에게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절실하게. 재민이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응답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확실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5년간의 외로움, 3년간의 공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키스를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전혀. 그가 저를 침대 쪽으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거부하면 언제든 멈출 듯이. 하지만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당신 손이 떨리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고백했습니다. 이 감정이 이렇게 빠져드는 게 저도 무서워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근데 미경 씨, 무서움과 설렘은 같은 떨림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의 손이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허벅지, 허리, 그리고 등. 재민이 일어서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서 꽉, 마치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팔을 그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요. 재민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안아주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재민이 저를 침대에 천천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양초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57세, 48세,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제 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목선, 쇄골, 그리고 더 아래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민의 손길이 제 몸을 더듬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눈, 코,
뺨을 거쳐 다시 입술로. 이번에는 더 깊고 더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을 간지렸습니다. 저도 응답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재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멈출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재민의 몸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살아있는 무게. 두 사람의 피부가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 심장 소리인지 그의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쇄골, 가슴, 배. 그의 손길과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 제가 신음했습니다. 네, 미경 씨. 그가 응답했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이, 모든 게 좋아요. 그의 몸이 천천히 제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면서 아프지 않으세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요. 확실히 하나가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이 감각을,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리듬에 맞춰 양초 불빛이 흔들리듯 우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경 씨, 그가 움직이면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정말, 저도요. 대답했습니다. 재민 씨도요. 키스를 나누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훈 씨가 들으면 알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신음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재민이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키스로 소리를 삼키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거친 숨으로 말했습니다. 곧, 저도요. 대답했습니다. 같이요.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재민이 제 어깨를 물어 신음을 참았고 저는 그의 등을 할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제 옆으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미경 씨, 재민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동훈을 배신한 것, 40년 우정을 저버린 것, 오늘 처음 만난 남자와 침대를 같이 한 것.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일은 후회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에요. 재민이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 정말 후회 안 해요. 오늘 미경 씨를 만난 것, 이 순간을 함께한 것, 하나도 후회 안 해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양초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정전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재민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재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저도요.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동훈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양초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책감과 황홀함이 뒤섞인 채로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말했던 대로 손은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떨리는 손은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다고, 잘못된 건 알지만 멈출 수 없다고. 재민도 느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을. 그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미경아, 일어났어? 동훈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햇살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어둠 속에 숨고 싶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디 계시는 몇 살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침대를 보니 재미는 없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이불, 베개에 들어간 자국, 그리고 제 몸에 남은 어젯밤의 감촉.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서둘러 터틀넥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미경.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조카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눈빛.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동훈과 재민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동훈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미경아, 잘 잤어? 동훈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정전에 놀랐지? 미안해. 산속이라 가끔 그래.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동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동훈이 컵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재민의 손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죄책감이 더 밀려왔습니다.
주방에서 재민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간절함, 걱정, 그리고 무언가 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재민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탁으로 오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루아상, 스크램블 에그, 신선한 샐러드, 과일. 역시 재민이는 솜씨가 좋아. 동훈이 감탄했습니다. 미경이도 빵 만드는 사람이니까 맛있을 거야. 네.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젯밤 정전 때문에 불편했을 거라고,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산책이라도 하자고. 재미는 가끔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괜찮으세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대답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그랬구나. 동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푹 쉬어. 무리하지 말고. 동훈의 배려가 칼처럼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을, 40년 동안 저를 챙겨준 사람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식사 후 동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주변을 점검한다고, 어젯밤 정전 때문에 확인할 게 있다고. 거실에 저와 재민만 남았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미경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그 질문에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재민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실수였어요.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수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에 취했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예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저 어젯밤에 말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떨린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 돼요. 동훈 씨가 재민 씨 삼촌이잖아요. 제 40년 친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만으론 안 돼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현실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순 없어요. 재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가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 감정은 억누르면서. 그게 어른이에요.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어른스럽게 살다가 외로워서 우는 거예요? 밤마다 혼자 뒤척이는 거고요?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재민 씨, 제발. 제가 간청했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알겠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한 번의 실수, 그걸로 끝이에요. 재민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으면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재민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동우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재민과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재민이 또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보다 간단했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식사하면서 동훈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동훈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늘 일찍 집에 가서 푹 쉬어.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재민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맞은편에서 재민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훈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계곡에 산책 가자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쁘다고.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동훈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재민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동훈이 앞서 걸으며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새가 산다고. 재민과 저는 뒤에서 걸었습니다. 말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청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동훈이 바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쉬자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운데 동훈, 양옆으로 저와 재민. 동훈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여기 와서 기분 좀 나아졌어? 많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동훈이 웃었습니다. 사실 오늘 너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물었습니다. 동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우리 40년 알고 지냈잖아. 네.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넌 내 친구였어. 동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든든한 친구. 뭐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훈 씨는 제게 그런 존재예요. 동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미경아.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난 내가 친구 이상이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난 너를 좋아했어, 미경아. 그가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동안 쭉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훈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동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놀랐지? 4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하셨어요? 물었습니다. 동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고백하면 우리 우정이 깨질까봐. 거절당하면 너를 영원히 잃을까봐. 그래서 계속 미뤘어. 40년을. 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기철이가 먼저 내게 다가갔고 너희는 결혼했지.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축하한다고 했어. 웃으면서. 근데 속으로는 너무 아팠어. 동훈 씨,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철이가 떠나고 3년. 동훈이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내 옆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마음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동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경아, 나랑 사귀어 줄래? 그가 물었습니다. 40년 늦은 고백이지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재민이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동훈 씨,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동훈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 난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동훈이 제 손을 쥔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장실 좀. 제가 일어섰습니다. 갑자기요. 동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잠깐만요. 저는 비틀거리며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날 좋아한 사람을 배신하고 그것도 그 사람 조카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미경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삼촌 고백.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 씨, 아까 말씀하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이 실수였다고. 우리 둘 다 취했다고. 네.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정말 실수였나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말했습니다. 전 삼촌을 정말 존경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삼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재민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요,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경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삼촌이랑이든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 씨,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삼촌이랑 사이 나빠지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 씨한테 삼촌은 소중한 분이잖아요. 미경 씨도 이제 소중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게 소중해요. 안 돼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안 돼요. 왜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왜 안 돼요? 동훈 씨가 40년 동안 날 좋아했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40년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무시해요? 그럼 미경 씨는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삼촌을 40년 동안 좋아했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로밖에 안 봤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든든한 친구. 근데 사랑은 아니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제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삼촌한테 40년 미안하게 사는 것보다 솔직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솔직해지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훈 씨 상처받고 재민 씨는 삼촌이랑 사이 나빠지고 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재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멀리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재민아, 어디 갔어?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경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어젯밤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말을 끝맺지 않고 재민은 동훈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댄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실수였을까요? 정말? 재민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속삭임,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훈의 고백을 들으니 모든 게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쉬어. 동훈이 제 등을 다독였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의 배려가 칼처럼 아팠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훈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재미는 복잡한 표정이었고,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 가? 동훈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게 일도 봐야 하고 미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바래다 줄게. 동훈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택시 부를게요. 동훈 씨는 여기서 쉬세요. 동훈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미경아. 네. 돌아봤습니다. 내 말. 동훈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웅해 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젯밤 재민이 물었습니다. 정말 실수였나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취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재민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그가 돌아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경 씨도요. 그가 말했습니다. 삼촌이랑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랑이든 행복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재민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제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실수였나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우정 때문에, 동훈의 순수한 고백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비겁해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펜션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재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펜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재민과의 그 하루는 제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어? 조심해서 가. 그리고 미경아, 내 마음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생각해. 부담 갖지 말라고. 어떻게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어젯밤 그의 조카와 선을 넘은 저에게. 네, 동훈 씨. 고마워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실수였나요? 아니요, 재민 씨.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당신과의 그 밤은 제가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미경 씨, 이 마음은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잊지도 않을게요. 재민의 마지막 문자가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다는 것을, 어떤 떨림은 평생 비밀로 묻어둬야 한다는 것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디 계시는 몇 살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베이커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마지막 질문. 정말 실수였나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또 대답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당신과의 그 밤은 제가 살아있다고 느낀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베이커리로 향하는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민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익숙한 적막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같은 재료, 같은 비율, 같은 과정.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재민이 말했었죠. 사람의 손은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지금 제 손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롭다고. 그리움에 떨리고 있다고. 반죽을 치대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빨리 닦았습니다. 눈물이 반죽에 섞이면 안 되니까.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주였습니다. 사장님, 또 우세요? 현주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펜션 다녀온 후로 계속 이러시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 없어. 제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몇 년 봤는데. 이거 그냥 피곤한 얼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 우겨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가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혼자 안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평생 혼자 안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훈 씨가 고백했죠?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물었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훈 씨가 어제 전화했어요. 언니 괜찮냐고, 자기가 너무 급하게 고백한 거 아니냐고. 동훈 씨가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40년을 좋아했대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했대요. 이제라도 말한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니,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훈 씨 좋은 분이에요. 40년 동안 언니만 봐온 사람이고. 근데요, 저는 현주를 봤습니다. 언니는 동훈 씨를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친구로? 아니면 남자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로밖에 안 보인다면 현주가 말했습니다. 착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억지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훈 씨한테도 실례고 언니한테도 불행이에요. 현주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람을 어떻게 거절해요? 사랑은 기다린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도 안 생기는 게 사랑이고 하루만 봐도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하루만 봐도 그 말에 재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펜션에서 다른 사람 만났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현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 보면 알겠어요. 누군가한테 끌렸구나. 현주. 제가 불렀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현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떨려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다시 보고 싶고 그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동훈 씨 생각할 때는 안 떨리잖아요. 편하고 좋지만 가슴이 뛰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복잡한 상황이겠죠. 아니면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주 씨,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현주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57이든 67이든 떨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에 재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었죠.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근데 언니, 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뜨거움을 억지로 묻어두면 안 돼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이미 선택했어요. 뭐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묻어두기로요. 대답했습니다. 그 뜨거움을, 그 떨림을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현주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는. 언니 자신은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평생 상처 안고 사는 건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받았습니다. 미경 씨,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놀라셨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근데 꼭 한번 통화하고 싶었어요. 저는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현주가 눈치챌까봐. 무슨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내일 프랑스로 떠나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강의 일정 때문에 6개월 계약이에요. 6개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재민이 말했습니다. 원래 한 달 후에 가려고 했는데 일정을 앞당겼어요. 왜요? 물었습니다. 재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가 말했습니다. 자꾸 미경 씨 베이커리 찾아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경 씨가 원치 않으시니까. 재민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 선택 존중해요. 어젯밤이 실수였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끝인 거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 미경 씨, 재민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뭔데요?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와의 그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어요. 가장 떨렸어요.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재민 씨, 프랑스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요.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미경 씨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삼촌이랑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 말하지 않을게요. 삼촌한테도 다른 누구한테도. 하지만 잊지도 않을게요. 평생. 재민 씨, 제가 울먹였습니다. 당신도 잊지 마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떨릴 줄 아는 사람인지, 57세라는 숫자에 갇혀 살지 마세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미경 씨. 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삼촌이랑이든 혼자든 아니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랑이든. 재민 씨도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동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고백 때문에 부담스럽지?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동훈이 말했습니다. 너무 급했던 것 같아. 40년을 기다렸으면서 마지막에 참지를 못했네. 동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응?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저, 고민 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당연하지. 동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난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문제 없어. 그의 배려가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참, 미경아. 동훈이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내일 프랑스 간대. 알아요. 대답했습니다. 오늘 전화 받았어요. 그래. 동훈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전화했어? 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녀석이 왜? 동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한 달 후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 앞당겼어. 무슨 일 있나 물어봤더니 그냥 빨리 가고 싶대. 그랬군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근데 미경아.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민이가 너한테 뭐 실례되는 말 안 했지? 아니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동훈이 말했습니다. 펜션에서 재민이가 너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 혹시나 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민 씨 좋은 분이던데요. 그래.
동훈이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원래 착한 녀석이야. 내가 걱정한 게 괜한 걱정이었나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훈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조카와 40년 짝사랑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비밀을 평생 모르고 살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고,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반죽을 치댈 때마다 재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손은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으로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 재민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항상 다른 손님들이었습니다. 밤에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민에게서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고민은 좀 됐냐고, 부담 갖지 말라고.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현주가 물었습니다. 언니 결정했어요? 동훈 씨 고백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대답했습니다. 언니, 현주가 말했습니다. 펜션에서 만난 그 사람 잊었어요? 저는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잊어지나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잊어지죠.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게 진짜였으니까. 현주, 제가 불렀습니다. 언니, 전 언니가 동훈 씨랑 사귀는 거 반대 안 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고 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니까. 근데요? 근데요? 물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면. 현주가 말했습니다. 언니도 불행하고 동훈 씨도 불행해요. 차라리 솔직하게 친구로 남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않는다고. 친구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게 더 정직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야위었습니다. 눈빛도 전과 달랐습니다. 재민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저 공허했습니다. 텅 빈 느낌.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 57세에도 떨릴 수 있다는 것. 하루만 봐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미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평생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동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동훈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동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제? 동훈이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베이커리로 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은 이미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과 함께했던 그 가을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동훈이 베이커리로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커피 내릴게요. 응. 동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건네고 마주 앉았습니다. 동훈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미경아.
동훈이 저를 봤습니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다는 것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동훈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거뒀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아. 그가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동훈 씨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저한테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친구. 동훈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 씨는 제게 최고의 친구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미안해요. 동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게 부족했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했어도 안 생기는 게 사랑이고 하루만 봐도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재민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동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없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동훈 씨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동훈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그가 말했습니다. 펜션에서 뭔가 있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제가 말하려 했지만 동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 동훈이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난 그냥 느낌이 있었어. 펜션에서 돌아온 후로 내가 달라졌다는 거. 동훈 씨, 제가 불렀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동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묻지 않을게. 다만요? 물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동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못해준 걸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훈 씨 미안해요. 제가 울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동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용기를 못 낸 게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동훈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친구는 계속 할 수 있지?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도. 동훈이 말했습니다. 넌 내게 소중해, 미경아. 친구로서. 동훈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미경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 그게 누구랑이든. 당신도요, 동훈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우정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0년 짝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짜리 사랑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봤습니다. 재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 씨, 프랑스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괜찮아요. 동훈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재민 씨 말이 맞았어요. 40년을 함께해도 안 생기는 게 사랑이고 하루만 봐도 생기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저 이제 알아버렸어요. 사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걸. 57세에도 떨릴 수 있다는 걸. 근데 그 뜨거움은 평생 비밀로 묻어둘게요. 재민 씨도 행복하세요. 언젠가 재민 씨를 진심으로 떨리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잊지 않을게요. 저도 재민 씨를 평생.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재민도 약속했으니까 이 마음은 말하지 않겠다고.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마치 모든 것을 덮어주듯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저는 이미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가능하다고. 57세에도 하루만 봐도 떨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뜨거움은 이제 평생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재민과의 그 하루, 어둠 속에서 나눈 키스, 떨리던 손길, 황홀했던 그 순간들, 모두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동훈에게도 현주에게도 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끔 새벽에 반죽을 치대며 손이 떨릴 때면 생각할 것입니다. 한때 저를 이렇게 떨리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한때 저도 살아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제 비밀을 덮어주듯, 제 떨림을 감춰주듯, 조용히 하얗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